92쪽에 재밌는 거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요. 농어촌 지역의 지역 환경을 이용해서 체험 활동하면서 얘기했던 것, 그 하나는 이제 논, 밭 이런 얘기들 했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도농 복합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활동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런 거 봐보세요. 장터 체험, 그죠?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서 그 주변 시냇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이진 않거든요. 농촌 지역에서도 사실 시냇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또 물의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좀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곡물놀이 열매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의 활동들, 뭐 우리 나뭇잎 가지고 프로타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뭐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죠. 어쨌든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93쪽에 생활주제 선정할 때 이런 거는 뭐 거의 교육계획안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94쪽 봐볼까요? 유아기에 필요한 전통 문화 교육의 내용 3가지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전통 예술, 전통 음식, 전통 놀이, 뭐 문화적인 내용 얘기하면 일단 교육과정 안에서 놀이부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의복은 안 되겠어? 왜 안 되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전통 놀이, 뭐 결국 해야 되는 게 고누놀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는 의미가 뭐, 왜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연관이 깊은지를 따져야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와요? 말이 좋아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이걸 대답을 해야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한국 문화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문화적인 양상부터?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뭘 한국 문화의 정체성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아이들과 함께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떤 음식을 나눌 거냔 말이에요. 이제 쉽게 접근을 하면 농업 문화이기 때문에 개인 문화라기보다는 공동체 문화,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는 뭘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예요. 이제 한국 문화는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적인 가치에 도움을 준 것은 농업으로부터 발전되어 있는 문화였고, 그것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윷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윷놀이에 대해서 조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지도서에 나와요. 윷놀이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교사들에게 주는 팁들도 있어요.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독에 걸린 모가 뭐야? 가축이에요. 이런 게 이제 다 내용 지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독에 걸린 모는 가축이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할까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야 되는 일들을 따진 거고, 그걸 운세를 보는 일종의, 이렇게 돌 던지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운세를 보는 거와 같은, 그래서 신년 운세를 따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는 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모두예요. 여러 명이서 함께 하죠. 공동체성을 지니죠.
이런 걸 다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고 하나만 얘기를 하면 돼. 도개, 걸륜모 등은 우리가 예전부터 키웠던 가축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가축들과 그리고 환경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었음을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울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인지적인 발달도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이 윷놀이를 말을 놓는 과정이 일련의 농사 과정을 계획하기도 하므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모르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을 답으로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통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전통 놀이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윷놀이를 하면서 그 의미를 쭉 풀어낼 수 있는지. 음식 얘기할까요? 자, 농촌 활동과 관련되어서 음식 뭐 체험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농촌과 관련되어서, 농업 문화와 관련되어서, 함께하는 문화와 관련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슬로우 푸드 얘기하면서 뭐 할 수 있을까?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설렁탕은 결코 슬로우 푸드가 아니지. 우리가 자리에 앉으면 바로 나오죠. 그런 건 슬로우 푸드가 아니지. 패스트푸드도 그런 패스트푸드가 없죠. 물론 그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햄버거는 뭐 만들기 전에 준비 안 하나? 그 이연복 아저씨 가갖고 엄청 준비해갖고 하더만. 자, 농촌 문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편하게 볼 수 있는 화전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떡 만들기는 쉬워? 굉장히 어려워요. 밥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어려워요. 뭐 하면 아이들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아니 뭐 작물로 나온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뭐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그 김치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지금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무 생각 없어요? 화전은 지금은 좀 괴리가 있죠. 화전으로 하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은 뭐가 있을까요? 파전은 못 먹나? 파전은 역시 간장 맛인가? 원래 우리 팬케이크도 잘 하는데요. 꿀에 찍어 먹는 팬케이크도 잘 하는데, 우리가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에서 전에 관련된 거라면 어떤 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김치전을 너무 매워한다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김치전은 뭐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국수는 어려워요?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드니까, 반죽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선생님만 힘들면 되지 않을까? 사실 밀을 우리밀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밀에 대한 것들 보여주고 어디에서 생산된 거야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거기 생산자 이름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거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해보시라고. 그거 뭐라 그러죠? 바코드 말고 뭐라 그러지? QR 코드와 같은 걸 찍으면 거기 예를 들어서 우유와 같은 것들은 어떤 곳은 뭐 그 생산자 정보, 그 시설에 대한 비디오 자료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상상을 좀 발휘한다라고 하면 우리밀, 이거 우리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직거래, 농촌과 직거래에서 농촌 농업협동조합과 직거래에서 쓰는 밀이야라고 소개해주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볼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밀이 나는 건 적은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색깔 차이도 보고, 그걸 가지고 전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다음 봐볼까요? 전통 예술은 그럼 뭐로 할 수 있겠어요? 음악 할 거예요?
옹해야 할까요? 옹해야 할 거예요? 타작하는 소리? 뭐 할 거예요? 미술 할 거예요? 풍습으로 신윤복의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김홍도의 그림은 어때요? 그걸 갖고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풍습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신윤복의 그림에서 단오에 관련된 거에서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보이시죠?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그림에서 우리와도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역사는 연속성을 찾아야 돼. 뭐를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도 머리 감는 거? 신윤복의 그림 안 보셨죠? 맨날 김홍도 그림만 보지 말고 신윤복의 그림은 남녀상열지사 아닙니까? 그런 것만 또 찾아보지 말고 유명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놀이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단오날에 근에 있어요. 근에. 여러분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교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발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그림을 가져왔는지.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저는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바람 피는 이야기. 근데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람 피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걸 찾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예술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화에서 찾을 수 있는 연속성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서 그 근의 하나를 갖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공부하는 곳에는 월화정인이 걸려 있어요. 뭐 그거를 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가면서 한번 보고, 청소하면서 한번 보고, 월화정인이 늘 남아 있기도 하고, 저 바람 피는 여인은 뭐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저 멀리 쓰러져가는 다 쓰러져가는 어떤 양반집에 후초로 들어가서 저랬을까, 뭐 별의별 상상이 되죠. 얘는 왜 이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만났던 사람인가 보다, 그 정을 못 잊었나 보다 안타깝기도 하다가, 이 썩을 것 바람피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그 남자가 남자로 안 느껴지고 뭔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다가, 그 여자가 여자로 안 느껴지고 일반적인 사람들로 여겨지기도 하다가, 누구나가 꿈꾸는 사회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현실 사회에서 그 희망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작품 하나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거 꼭 찾아보세요. 단오날에 관련된 거,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띄고 하는 그런 모습. 사실 그거 갖고 드라마도 만들었어요. 누구지? 박신양 나오고, 네, 바람의 왕, 뭐 그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고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뭐, 그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전통 교육 끝났네. 근데 재밌는 거, 그네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지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네의 모양이 다 달라, 타는 방법도 다 달라, 어디에다 매는지도 다 달라. 비슷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네 형식을 빌어서 뭐 번지 점프를 하지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전통문화 교육의 핵심이라며.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유명하지는 않은데 왜 단오를 보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우린 난리 났어요.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단오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마치 그 서구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에서 사순절이라는 40일의 고난 주간을 보내기 전에 바로 전에 하는 축제 이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저기 막 브라질 분들 옷 안 걸치고 이렇게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해서 거리 행진하고 하는 그런 축제 이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차 이름인데 혹시 뭔지 아세요? 기아에서 나온 차 이름인데 뭔지 아세요? 미치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걸 보여요. 카니발. 그게 마지막으로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오 때는 농사에 빡 매진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마음을 되잡고 가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나물에 밥을 9번을 먹는다느니 뭐 막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9번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정월 대보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부럼 깨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그게 다 잊혀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돼? 사실 정월 대보름 때는 아이들이 다 방학이라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금 쥐불놀이 하면 난리 납니다. 방화범으로 잡혀가서 그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해 있어, 매해. 내가 이 얘기 하면은 다 뭔가 깡통을 찾고 뭔가 불을 내고 싶어 하고. 자,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간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든가, 그게 그림에도 나타났듯이 사람들이 봄의 정취를 느끼면서 알 수 있었던 놀이의 형태, 근해가 연결되고 있다고. 역사는 연속성의 핵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1차 공부를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교육과정 설계, 학습,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데, 계속되는 학습 실패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이제 생활지도 등에 해당되는 것에서 앞에 부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감 확보를 위해서 자기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성공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 더군다나 여기 나온 것처럼 강점 영역을 통해서 약점 영역을 어떻게 보완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한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흥미를 도두기 위해서 매체를 사용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자신감 확보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실패를 인정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얘기,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강점 영역으로 약점 영역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면에 이게 요즘 문제입니다. 96쪽으로 와보세요. 다음의 사례들에서 제시된 교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실천 방안을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측면에서 각각 3가지씩 이야기하시오. 이거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신부의 길을 선택한 이태석 신부. 그는 수단의 작은 마을인 톤스에 정착해 병원과 학교를 짓고 밴드를 결성하는 등 이곳의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했다. 이태석 신부는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다고 소망했다. 이태석 신부와 함께 만든 브라스 밴드는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아리랑과 고향의 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태석 신부가 죽고 6년이 지난 후에도 이태석 신부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신부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이 와서 지금 2명인가가 의사가 됐어요. 제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후원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수단으로 가요.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 더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이 신부가 뿌린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지? 신부 얘기하니까 어떻게 성직자적 교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교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가? 사례 2. 하노이의 학생 802명 중 230명의 학생은 가난하고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구상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있다. 한 연구소에서는 이들을 훗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230명 중 72명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 230명 중에서 72명이라 그러면 몇 %예요? 30%가 좀 넘나요?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 때문이었다. 그 특별한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특별한 사람 중에는 선생님도 있었다. 뭐지? 문제에서 요구한 게 교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실천 방안을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측면에서 각각 3가지씩 얘기를 하래요. 성직자적 교사관상으로 얘기하면 이태석 신부님의 경우가
성직자인데 교사는 아니야. 그런 건가? 헌신과 봉사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사례 2의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헌신과 봉사를 얘기를 하는 건가? 자신을 믿고 의지해줘. 특별한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해준다. 위에서는 같이 있어준다.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일방적으로 배움을 베풀거나 가르침을 나타내기보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성직자적 교사상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공직자적 교사상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은 뭐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진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활과 삶과 생활로서의 삶과 생활 그 다음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쓴 거예요. 두 사례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지지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든지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범주라고 하는 게 scope, boundary, area 이런 범주가 정답의 범주 안에서 찾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함께야 함께.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 얘기잖아요. 하노이 한참 발전하고 있는 곳이고 워낙에 힘들었던 곳이고 지금은 뭐 하노이뿐만 아니라 뭐 여행의 장소로 다낭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갔을 때가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보내줘갖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그 학원이 워낙 갑자기 선생님들이 출중하게 잘 해내셔서 그러니까 막 그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보답을 한다라는 미명 아래 뭐 비용 처리를 할 필요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두 모시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제일 싫은 경험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싫은 경험 중에 하나. 그 이후로 저는 가족 이외에는 같이 여행 안 갑니다. 진짜 싫은 경험 중에 하나. 완전 개차반 경험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때 했던 사람도 싫어요. 사람도 싫은데 그때 했던 경험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롱베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여러 군데 나쁜 경험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롱베이 경험을 가면 하롱베이가 되게 유명해요. 바다가 잔잔하고 끝이 깊이가 굉장히 깊은 곳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유람선 타고 가서 배 안에서 술 마시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가이드가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져서 와요. 거기에. 그리고 그 깊은 곳 물론 수영을 할 줄 알겠지만 배를 타고 올라와. 뭔가 도네이션을 요구하면서. 그 아이들이 파는 물품을 사주기를 요구하면서 거기가 나빴던 게 아니라 그걸 사주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막았어요. 왜 막느냐고 했더니 거슴돈 안 받으실 거잖아요. 거슴돈을 어떻게 받냐고. 집해주고 동전을 어떻게 받냐고. 그것도 큰 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지고 망한다고. 뭐냐면 돈의 맛을 알아서 이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거기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죠, 베트남은.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싼 가격에 투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자본이 점점 잠식해서 들어와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왜 베트남에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 사람이 되게 고마워서 자기네 그 가이드가 되게 고마워서 자기네 집에 초대도 했어요. 베트남의 가정집의 모습도 봤어요. 그걸 보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선생님 중에 하나가 그 가이드가 영지버섯이 이만한 게 있대요. 그래서 집안내 중에 누가 암 때문에 힘들어서 그걸 사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집에 가는 김에 뭐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나는 되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다리 치우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강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거기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뭐 작은 하롱베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조는 곳에 또 데려갔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노를 지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탈 때 그랬어. 절대로 팁 주지 말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여행을 못 한다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전 팁 주고 나왔어요. 많이. 내가 적고 싶었거든. 저 팔에서 저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 그래서 난 이거는 이런 식의 투어는 해서는 안 돼. 저 그 이후로 패키지는 거의 안 갑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패키지를 갔던 것도 아닌데 가서 실망도 너무 많이 하고 눈 뜨면 가서 사진 찍으라고 하고 눈 뜨면 밥 먹으라고 하고 눈 뜨면 술 마시라고 그러고 하여튼 베트남이 그런 곳이었어. 십몇 년만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이죠. 완전히.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인가? 경험을 나누는 존재인가? 그 경험을 나누고 함께 생활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는다라고 하면 그걸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안에서 뭐라고 가져가야 될까? 그럼 교수학습 방법론의 철학론으로 연결지어서 가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학습 지도 측면에서 탐구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제와 내용을 유아들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토픽 들어오고 교사가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반영하는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겠습니다. 좋아. 근데 뭐가 빠졌어? example이. 주제 하나 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거로 한다면 궁금해하는 음식 등에 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경험을 통해 이렇게 가는 거죠. 환경 구성 차원에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현재 인식 수준과 경험을 반영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내에서 전통 의상에 대해서 언어 영역에서 한번 알아보고 수조장 영역에서 전통 의상 퍼즐을 맞추면서 뭐라도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나라에 대해서 퍼즐을 만들어 또 책으로 확인하고 퍼즐로 만들어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방법으로 유아들과 함께하는 교육 방법을 전개하겠습니다. 계속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네. 주변과 자연에 호기심이 있는 실험하기를 할 때 유아의 선개념을 파악하고 그럼 어떤 호기심, 어떤 선개념?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결국 이 답을 작성하면서는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만든 거예요. 내용 안에서. 확인이 되세요? 다음은 생활지도 측면입니다. 첫째, 생활지도에서 유아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유아들이 겪고 있는 삶과 문화를 이해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아들에게 있어 유치원 교육을 통해 교육기관과 친구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지도 과정에 있어서 행동의 결과만을 판단하지 않고 유아들이 유치원과 가정에서 부적응 행동이 있을 경우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이거 봐봐. 함께하는 것 안에서는 유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 얘기 하네 이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연계, 지속성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한 7분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이 대만에서 11년간 생활하셨던 신부님이 들어오셔갖고 생활하시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신부님이 집전하시는 미사 드리러 가는데 그분이 3년 동안 대만에서 살고 언어를 배우고 8년 동안 그
부족, 소수민족, 대만의 소수민족과 생활을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제1성이 그거였어요. 선교사로 표현해서 미안해요. 근데 교사는 가르치러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선자 빼고 교사는 유아들을 가르치러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아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 그들의 온 삶을 나눠야 돼요. 높은 위치, 낮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 신부님이 8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셨는데 돌아오기 한 3년 전에, 올 봄에, 작년 겨울에 돌아오셨나? 그런데 3년 전에 거기에서 20몇 년, 30몇 년을 생활하시고 아예 거기에 무덤을 마련하신 분, 거기에 누워 계신 미국인 신부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그 부족 사람보다 그 부족어를, 그러니까 중국어 말고 부족어, 중국어도 하고 부족어도 하고, 그 부족 사람들보다 중국어를, 그 부족 사람들보다 부족어를 더 잘하셨다는 거예요. 농담도, 그다음에 그들의 가치도 훨씬 더 깊게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가 삶의 자리니까. 만약에 나는 여기에 내가 뭔가를 전해주러 왔어, 그럼 어느 정도 하고 돌아가겠죠. 뭐 여기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사로서 살아가는 어떤 일이 됐겠지만, 그분의 경우는 돌아갈 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 수도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봤자 필요도 없고 이제 거기서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그 마을에서 떨어져서 저 산속 더 깊이 올라가서 조그마한 집 하나 짓고 끝까지 자기가 그 자립적인 생활 정신을 갖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치 암자처럼 올라와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함께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하느라고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편하게 이 주제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전거리일 거고요. 함께 생활한다는 부분에서 구성주의적인 입장의 교육관을 찾고 예시문을 두는 것도, 세 가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거리가 될 거고요. 그걸 생활지도 측면에서 유아의 입장, 유아의 맥락, 유아의 상황, 유아의 배경을 고려해서 일일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큰 도전거리가 될 거예요. 그 도전거리 등을 이겨내는 게 핵심입니다. 97. 세계 시민교육. 이거는 그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내용에서 견화, 매체 활용, 토의, 극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서 주제가 달라지면 그 내용 지식을 반영해서 쭉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계 시민교육에서 들어가야 되는 개념적인 내용 지식은 뭐가 되겠어요? 다양성, 존중, 배려,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편견의 극복, 적응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창의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릿속에 갖고 가야 돼요. 98쪽으로 갈까요? 초등연계가 이렇게 나와. 초등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여기서 나와.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그러면 일단 자연탐구부터 가야 돼. 사회관계 잡으면 편해요. 힘들어요? 어제 문제 푸는 거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신체운동 건강에서 연결될 수 있는 거. 병설 유치원으로 가정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반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교로 진학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인 회의, 논술로도 나왔죠. 이게 응용이 돼서. 교장 선생님, 역할 갈등으로 나왔죠. 다음, 학생들 간의 교류, 형동생 제도, 동화 읽어주기 제도, 놀이 활동에 함께 해주기 제도, 공유하기 전략, 일일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확인될 수 있을까요? 찾으셔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도 나왔어. 초등학교 보건교사 협력할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오. 그럼 건강에 관련된 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영양도 하고. 사실 영양교사가 따로 배치되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영양교사가 만들어진 건 대단한 로비라고. 무리는 그러면 그분들의 일상 업무가 교사 업무냐, 직원 업무가 아니냐. 그러면 교사로 뽑을 게 아니라 행정직의 하나로 뽑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원을 나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영양교육을 하니까. 어쨌든 영양 전염병 혹은 구강검진, 응급처치 어때요? 요즘 응급처치는 우리 1차 시험에도 나왔죠? 영양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건강한 밥상, 그 다음에 식사에서 영양의 요소. 근데 이건 보건선생님이 할 얘기가 아니라 영양교사가 해야 될 거기도 해요. 근데 뭐 완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필요해. 아이들이 해야 되는 행동, 교사와 함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 체계, 지원 체계, 전염병 예방 교육으로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방법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 위생 교육, 구강 검진. 그래서 초빙 의사 선생님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구강 검진에 대한 자료 파악. 뭐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양치질하는 형태의 방법. 그래서 적어도 손 씻기와 양치질은 방법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단계로. 넘어갑니다. 초등 연계 방안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정 특성으로 한부모 가정 얘기를 했어요. 101페이지에. 야,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다양한 특성에서. 다만 다문화 가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부모 가정도 나오는구나. 동화 한부모 가정. 그래서 동화 제목이나 이런 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칼데코상 모음집 이런 것도 다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과 연관지어 화목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지민이가 자신에게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 하나는 이야기 나누기. EBS에서 많이 하죠. 이런 형태의 내용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가족 구조가 있다. 사진 자료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대가족, 핵가족,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다른 형태가 있고, 다르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게 아님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하나 잡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배기 쪽으로 와볼까요? 요즘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유아의 상황을 읽고 유아 지도 방법 6가지를 말하시고, 와,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5가지, 6가지 얘기하기로 해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한부모 가죠. 철수는 평소 위축되고 소심한 모습. 그러면 사회성, 정체성, 자신감 뭘 잡아야 되죠. 또한 철수는 호남 연령 학급으로 구성된 유치원에 다니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 사회성, 정체성, 자신감. 다문화 가정 유아인 수진이는 엄마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서 부모 상담을 꺼려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럼 다문화 가정의 지도성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미 봤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조선 가정의 특징 얘기 나오면 지역사회 복지관과 철수의 가정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구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 가족 주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할머니와 화목하게 지내고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과 친사회적 행동, 역할 노릇이 아이들의 놀이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하는 방법, 초대하는 방법, 참여해도 되냐고 묻는 방법, 실제로 발문을 해주고 일일이 써보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지역사회 기관 소개해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 이거 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자아정체감 문제로 얘기를 하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난 뭘 할 거냐, 관찰 결과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반편견 교육과 더불어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건 다른 형태의 일반 유아들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몇 개의 소스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들을 찾아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성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들의 유아들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거고 운영할 내용들이 뭐냐.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거는 체험 기회의 부족을 가져와야 돼요. 인성 교육도 되고 예절 교육도 되고 뭐 자존 교감도 되겠지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의 내용은 체험 기회의 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의 화목함에 대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절 교육에 대한 얘기라면 말을 바꿔서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돼요. 자, 나머지 두 개는 얘기를 했으니까 다양한 가족 구조에 대한 얘기라든가 기본 생활 습관 교육으로서 인성 교육에 대한 얘기는 답변 보면 하니까, 체험 기회를 보완하도록 한다. 그럼 무슨 체험? 다양한 문화 체험. 아까 얘기했던 뭘 활용해야 돼? 도서관, 미술관, 동물원, 박물관. 이제 조금씩 답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대략 겹치는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은 각 생활 주제별로 활동 유형들을 잡고 그 활동 유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될 수 있을까요? 네, 104쪽. 이런 독서 교육도 시험 문제 거리로 잡는군요. 과거에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이거 봐봐. 2007, 8, 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안에서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독서교육 전체가 문해력 함양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태도교육으로 나갈 수도 있겠고, 만 5세 호수는 교사에게 책 읽기 싫어요라고만 해서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한대. 이러한 호수를 지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과의 연계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호수의 읽기 발달 단계를 파악해서 부모님에게 호수의 읽기 준비를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읽기 준비도의 관점이든 현재 보이는 발달 양상을 안내해 드리든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가정에서도 학습하기잖아. 부모는 유아의 읽기 수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수에게 적합한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이제 알 거고, 가정에서 행하는 독서 교육의 의미와 독서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들에게도 문해력의 교양이 넓어지고 문해력이 넓어져서 유아들에게 자연스러운 그다음에 공동의 대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책 읽기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저희 집에서는 이 독서 교육을 하거든요. 가끔 말씀드리는데 바우나 꾸리에게 이제는 이제 책을 읽고 이제 글을 쓰면 그 책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면 공유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비딕에 관련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모비딕을 읽고 그 아이들이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화를 함께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독자 반응 이론이나 이런 것들. 책을 선정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부모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유아의 수준과 흥미를 기초로 스스로 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돼? 도서관. 몇백만 원짜리 책 사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쓰레기 되죠. 여러분의 집에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집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신 적 있습니까?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막 한쪽 벽에 책장 새로 사갖고 출판사별로 하얗고 노랗고 빨갛고 뭐 어쩌고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좋다 이렇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는 혹시 백과사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야, 그래도 여러분들도 백과사전 세대군요. 지금은 브리테니커, 뭐 두산 동화 백과사전 이런 거 안 사죠. 다 어디 있으니까. 구글에 있으니까. 안 사죠. 사놓기만 하면 망하죠.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그 영역에 가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자연, 이번에는 뭐 생활동화, 거기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생활동화면 생활동화, 환상동화면 환상동화, 우화면 우화, 전래동화면 전래동화, 신화면 신화, 과학소설이면 과학소설, 정보그림책이면 정보그림책.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런 얘기를 답변할 때 하셔야 돼요. 잘 들었어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과정에서 유아 혼자 읽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혼자 읽어? 아이와 함께. 이게 기본이죠. 어떤 경우에는 오디오북에만 의존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오디오북이 줄 수 있는 장점은 뭐예요? 혹은 비디오북이 줄 수 있는 장점은 뭐예요?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 앱을 통해서 쓰니까 많이 하죠. 장점은 뭐예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몰입할 수 있다.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좋아. 그럼 단점은 뭐예요? 일방적이야. 특히 비디오북이나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조절이 안 돼. 두 번째, 그만큼 생각할 수 있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는 보통 행간에 숨어 있다. 행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읽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읽기 경험을 어떻게 해주는지 우리 의사소통하면서 배웠잖아요. 듣게만 해주고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동일하게 나오는 글자를 짚어보면서 얘기해주고 그림 보고 아이 보고 읽어달라고 해주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점점 유아 스스로가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표기 형태에 대한 이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몰입활동으로 연결합니다. 뭐했 얘기하네? 아니면 동화를 읽고 난 다음에 경험을 이야기 나눕니다. 로젠블렛, 매니와 와이즈만 얘기할 수 있겠네? 동극으로 집에서도 연결합니다. 간단한 퍼펫 인형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했었던 대사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동화에 더욱 몰입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건 깍두기 같아요. 도서대여 프로그램. 이걸 유치원에서 하기보다 이미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공립도서관이 있던가요? 독서실 말고 도서관. 도서관의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요즘엔 도서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생학습센터라 그래. 그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서 도서대여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있지 않아요? 표딱지, 카드로 맨날 찍고 들어가서 열람실에만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는 도서관을 꼭 활용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프로젝트야. 그런 거로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아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할 방법 4가지. 뻔한 얘기 하는데요. 좀 다른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유아교육은 놀이 중심의 교육인데 놀이 중심의 교육에서는 책을 읽는 것도 놀이처럼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 책을 읽는 게 놀이처럼 할 수 있을까? 통합교육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책을 읽었어.
책을 읽는 즐거움이 느껴지게 하려면 책에 따라서 지식정보 그림책의 경우는 과학적 활동으로, 탐색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과학적 활동, 탐색 활동, 관찰 활동을 하면서 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 책을 읽는 즐거움, 뭐로 할 수 있겠어요? 동시 어때, 동시? 동시 잘 안 건드리는데. 책 안에 있는 동시를 가지고 동요로 연결해 봅니다. 그걸 가지고 신체 표현으로 연결해 봅니다. 재밌지 않나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이들의 삶을 뺏으면 안 돼. 아이들의 즐거움을. 그리고 그 즐거움을 보장해 주는 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도 같아요. 또 책을 읽는 즐거움 뭐로 해볼까요? 생활동화? 생활동화 갖고 했어. 그럼 뭐로 해보고 싶어요? 동극으로 연결해 보고 싶어요? 좋아요. 동극으로. 이번에는 환상동화 얘기해 보고 싶어요. 환상동화 읽고 제목 하나 잡아. 환상동화 뭐? 머릿속에 이렇게 플롯별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뭘 잡을래요, 여러분? 괴물들이 사는 나라? 우화? 우화 잡아볼래? 우화? 뭐로 해볼 수 있을까? 자, 그것까지는 했어. 들었어. 자, 그러면 재미를 느끼려면 뭐로 확장할래요? 편지 쓰기? 재밌을까? 뭐로 확장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편지 쓰기 재밌을까? 뭐로 확장하고 싶어요? 동화 지어보기? 예를 들어서 누적 형식의 동화다라고 얘기해주면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등장인물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함께 지어보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된다면 만일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문학 창조가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 써보셨어요? 시? 요즘에도 좀 쓰세요? 굉장히 이게 시 쓰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써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취감이나 즐거움들이 있어요. 똑같은 느낌이 캐릭터 하나가 추가되어서 에피소드를 바꾸는데 아이들에게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 그 책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활동과 연결이 돼야지. 유용성과 필요성을 느껴야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주 들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책만 읽으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죠. 일단 전집 사주고 뭐가 하는 순간 숙제로 여겨지는 거야. 근데 사실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는 책을 의도적으로 더 읽어야 된다는 습관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 다 그 흥미와 관심이 어떻게 유아들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경험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용 안에서 책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105페이지의 내용이 확장되어서 보아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역사회 도서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무슨 동마다 다 평생학습센터가 있나요? 서울로 예를 들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 단위로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 금천구 하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구로구 안에서도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아래 타운 무슨 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그것에 확장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원이 동에도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럼 그 지역사회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부천이 되게 재밌다니까요. 부천이 저쪽 부천 지역의 김포 쪽에 가까운 지역 혹은 그 서울의 신월동 쪽에 가까운 지역은
그 경인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곳이라서 사실 거기는 옛날에는 거의 다 공장 단지였어요. 그게 다 이제 좀 이전하고 없어져서 새로운 주택 문화 단지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옹기박물관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부천이 되게 재미있는 게 만화박물관으로 유명해. 부천에 원종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원종동 옆에 도당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도당동에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있어. 근데 그 도당동의 국립도서관 이름이 만화정보센터야. 거기는 특별히 한 코너를 왜냐면 부천이 만화로 유명하거든요. 만화 페스티벌 이런 거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경기도에 사는데 혹은 내가 서울에 사는데 우리 동네 서울 석촌동 얘기할까? 석촌동에 사는데 거기는 롯데월드만 있나? 하여튼 거기에는 뭔가 없나? 뭐 이런 거를 찾아야 돼요. 그 대답에 디테일이 들어와야 돼. 응?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 연계에서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뭔가를 건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차별화된 전략이에요. 이건 알면서도 못하는 거야. 생각해보지 않았으면. 자,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있는 얘기랑 조금 방향을 다르게 가져왔을 뿐이고. 자, 108페이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네. 교육과정 관련 요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교육과정 설계에서 교육과정 관련 요소 신체운동 건강 요소 있네. 신체운동 건강 요소에서 이거는 1차를 준비했던 내용들과 똑같아요. 뭐가 있어? 체력 약화되고 있는데 체력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뭐냐? 그러면 답변할 때 이렇게 그냥 대략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활동 위주로 나열할 거냐? 체력 얘기했으니까 더 정교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또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협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유연성 얘기하면서 아주 쉽게 스트레칭합니다. 손을 위로 뻗어보고.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요. 꿀이네도 팝스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체력장? 걔네는 팝스라고 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팝스가 뭐의 약자인데? 몰라. 팝스래. 뭐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바우도 어저께 팝스를 했나 봐요. 이 녀석 어제 팝스 하고 와서 오자마자 보통은 나루토 보고 막 그러거든요. 걔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아직도 나루토 보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와, 나루토 걔 주인공 이름 나루토예요? 아들 이름이 있는데? 뭐? 보루토? 아니 아빠 이름이 보루토야? 모르겠네. 하여튼 걔 있어요. 캐릭터가 똑같아. 그거 있어. 그러니까 걔는 포켓몬스터 세대는 아닌 거예요. 얘가 제일 처음 해본 만화는 공룡킹이었어요. 쿵덕쿵 모르세요? 거기 막 티라노사우루스 뭐 스테고사우루스 이런 많이 모르세요? 여러분의 고3 시절이었나 보군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보통 그거 보는데 어떻게 문자가 왔는데 잔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리고 그 팝스를 하는데 팝스 중에 이렇게 오른쪽에 콘 찍고 왼쪽에 콘 찍고 그러니까 꿀이네는 15m, 바오네는 20m. 이걸 1분 이내에 이거 몇 분 이내에 1분인가 몇 분 이내에 몇 번 찍느냐. 이거 하는 게 있었나. 1분은 아니었겠지? 몇 번 찍느냐. 지가 지 반에서 탑3였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빠르게 한 애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60회, 두 번째가 50회, 남은 애들 30회 할 때 얘가 탑3 하는 데서 51회. 무조건 50회만 넘기자고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토할 뻔했다는 거야. 계속. 그래 끝나고 와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꾸리가 물어봤어요. 형, 이게 뭐지? 끝 잡기, 발끝 잡기 뭐라고 하던데 했어. 그래서 형 몇 나왔어? 그래서 얘들이 하는 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형 7. 우와 7? 이렇게 7cm를 더 미른 거예요. 나는 1인데 그 안 밀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오가
꾸리한테 한 얘기가, 야 그러니까 너 맨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맨날 맨날 이렇게 소파에다가 발 걸어놓고서 계속 밀어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유연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얘기.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스트레칭 어떻게 할 건데, 손을 위로 뻗고 발을 쭉 펴서 발끝 잡아보기를 하고, 손 한쪽으로 기울여서 잡아보기를 하고, 꾸준하게 연습하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안 돼? 편안하게 답을 하는 거지. 순발력은 꾸리가 훨씬 더 높아요. 멀리 뛰기로 재거든요. 바우가 2m 10 정도 뛰었나 봐요. 꽤 많이 뛰었어요. 꾸리가 2m, 한 살 어린데 2m 30? 훨씬 더 많이 뛴 거예요. 그 중학생 아이가 2m 10 뛰려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좀 뛰어보세요. 2m 10 뛰어요. 일단 우리 무거워서 안 뛰어죠. 일단 잡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순발력. 그래서 그럼 그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네. 작은 농구골대 놓고, 아니면 게임 중에 손을 쳐서 탬버린 치기, 위에 있는 탬버린 치기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유니바 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협응성은 뭐로 기르고 싶어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 협응성. 전통놀이 중에서 할 수 있는 협응성. 비석치기 같은 거 할 수 있겠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민첩성은, 아이들과 함께 기를 수 있는 민첩성은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부터는 확인해 보세요. 과자 얘기도 해드렸고, 비석치기 얘기도 해드렸고, 스트레칭 얘기도 해드렸고, 숙제, 민첩성은 뭘 가지고 기를 수 있을까? 어떤 게임을 하면 민첩성을 기를 수 있을까? 요즘 들어서 다시 나라라 슛돌이? 이강인이 나왔던 3기만, 1기, 2기는 별로 관심도 없어. 3기만 뭐 KBS에서 재편성했다면서요, 특집으로. 그때 유상철 나오고 최승돈 아나운서 나오고, 그다음 말 느린 이병진 개그맨 나오고, 뭐 그다음 누구 나왔더라? 노래 부르는 사람 하는 사람 나오고, 해병대 같은 누구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 재편성해서 한대요. 근데 원 서클 안에 3명씩 들어가서 뒤에다가 타올 꽂아놓고, 하나는 잡으러 다니는 사람, 하나는 피하는 사람, 모든 이름을 붙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때요? 이리저리 피해야 되니까 민첩성과 연관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1차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1차는 프랙티스의 문제고, 2차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성이 반영된 답이 나와야 합격이 돼요. 백구 쪽에 소극적인 지후, 뭐 이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 줍니다. 심리적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활동의 난이도를 조정해 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건 기본이에요, 이제. 근데 기본을 무시하면 안 돼.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기본이 있어야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어. 응용이 돼. 자, 신체운동 건강에서 성교육을 위한 형태의 활동. 자, 여기는요, 나의 몸 알아보기, 둘째 길고도 달라요, 같고도 달라요, 그 다음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로 활동명도 줄 수 있어야 돼. 같고도 달라요, 남녀의 차이,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 겁니까?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야 돼. 대신에 이 안에 신체 소유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성폭력 대처 기술에 관련된 얘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
자, 다른 거는 나의 몸 알아보기, 뭐 OH 필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따라가면 안 돼요. 노래,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노래. 3단계 대처 기법들은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등에 해당되는 얘기.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딱딱 한꺼번에.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갖고도 달라요. 왠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코처럼 귀처럼 대신에 소중한 기관으로 보호하는 기관이죠. 생식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맞죠?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소중하게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민망해서도 안 되겠지. 물론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여성은 더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요. 왜냐하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쉬쉬하고 감출 일이라고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비드상. 보통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다비드상의 이 상체만 봐. 근데 전신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남성이야.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남성이야. 근육이 굉장히 울퉁불퉁할 것 같죠? 아니야. 조화로워. 진짜 아름다운 남성이에요.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또 구글 이미지에서도 찾아보시고 보세요. 진짜 아름다워. 외설적이지 않아. 그 직업도 나와. 이렇게 돌팔매질하는 직업도 나와요.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스테로이드제 쓴 그런 근육이 아니야. 내추럴이야, 내추럴. 이거는 양떼모리로 이미 단련된 그런 느낌.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 다비드상을 처음 봤을 때 처음에 와 고추다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데 너무 아름답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피렌체에서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 피렌체는 앞에 다른 곳도 굉장히 중요해요. 박물관도. 피렌체 맞나? 저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봤는지. 피렌체 맞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베니스 모르겠어요. 졸려. 여행하는 내내 졸렸던 거 같죠. 그거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어때요? 또 명화 작품들도 많아요. 그죠? 재밌는 작품들도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침대 위에 있는 모습과 옷을 벗고 있는 모습과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안 되나요? 물론 그 미술사적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9금 아니 적어도 17금 정도는 되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룰 일 아니잖아요. 또 고흥과 고갱의 작품 중에서 한때 동거했던 여인에 대한 드로잉 작품이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동거했던 미술사적 얘기를 하자면 그 여인은 일상을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직업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미술가가 함께 살면서 임신한 상태 그리고 나이는 먹은 상태 그 나이 먹은 여인의 임신한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절대 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럴 수 있겠죠. 아 찌찌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찌찌 없이 영양분 공급받았던 아이들이 어디 있어?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유명 선생님 한의원 하시는 이유명 선생님 여성운동가 분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의 말을 그때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찌찌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찌찌의 모양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자연대로 따라가야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저는 쓰지 않는 속옷이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저 상체 속옷 브라를 착용하시잖아요. 그 브레이지어에 있는 이 와이어, 이거 철폐 운동하신 분이에요. 해봤냐고. 이게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걸 개발한 사람들한테 그분이 물으신 거예요. 되게 애매해질 뻔했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이 좀 셌는데 그걸 하면서 얼마나 아픈지, 누굴 위한 속옷인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조여주고 왜 받쳐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성이 가슴을 조이고 받치는 건 남성의 두 고환을 짜는 것과 같아. 느낌이 확 왔죠. 왜냐면 전 없으니까, 모르니까, 가슴이 어느 정도 아픈지를 모르니까 갖고 있는 고환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근데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제가 전에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급소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그다음에 생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인이 됐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로서 산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비드상, 성모자와 아기 성요한, 이런 거 보면 되게 귀엽죠. 그리고 왜 외국의 그 분수나 이런 거 보면 꼭 쉬하는 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굳이 여성의 생식기를 무슨 현미경이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니죠. 위치, 차이 이렇게만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하체에만 주목할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만 역할이 인간의 삶의 순환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의 역할도 있고 배설의 역할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과 성교육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망하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일부러, 만약에 저희 집에 딸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 어렸을 때는 넷이서 같이 목욕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왜 가족인데 아주 어렸을 때 점점 구분해 나가고 차이 알고.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더 민감하겠죠. 지들끼리 모여서 뭔가 다른 일들이 이렇게 충분히 인정해 줘야 돼.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친척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목욕시키다가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 둘과 함께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물에 젖잖아요. 빨리 식혀야 되니까 물이 빨리빨리 젖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저도 같이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친척분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오, 쟤네 봐, 뭐 이렇게. 그게 더 이상했어요. 우리 부부인데 아이들을 키우는 중이고 왜 안 되나?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이용해서 인식력을 높여주는 것, 기술에 관련된 것, 태도에 대한 것, 자기 몸의 건강 관리에 대한 것, 이거 쭉 올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111페이지부터는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에서 충분히 생활 지도나 이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녀오시고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